안녕하세요. 스팅크버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지지율 1위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0대 어린 나이에 영선 의원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는데, 이준석 체제의 국민의힘,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세대교체입니다. 이준석은 85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 37, 아직 청년층에 속하는 세대입니다. 그동안 정치계를 꽉 잡고 있던 사람들의 연배가 어떻습니까? 50대 그리고 60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586이라고 불리는 60년대생, 저희 부모님 세대이기도 한데 솔직히 586 세대, 정치계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아직까지 해먹고 있습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자칫 586 비하나 세대 갈등 조장이 될 수도 있어서 말하자면 제 말은 정치인들 세대가 다양하지 않고 586에 국한되어서 생겨온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940년대 후반 건국 이래 지난 70년간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죠. 그렇기에 세대별로 각자 살아온 환경과 보고 접한 문화, 경험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586 세대의 경우 아직 거지나라 티를 못 벗어나던 60년대에 태어나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였고, 어려운 환경에 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다른 형제자매들에 치여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엄하게 자라기까지 하여 유년기는 좀 안습한 경우가 많았고요. 학생이 돼서는 산업화의 기적을 경험하고 민주화의 주역이 되었고, 지방 각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 또는 본인이 상경을 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태어난 세대가 저를 비롯하여 이준석 대표 이하 세대인 현 2030 청년들이고요. 586 세대가 경험한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모두 청년 세대에겐 과거 이야기며 모든 것을 이룩한 잘 닦여있는 준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시작한 세대죠. 솔직히 우리 세대, 부모님에 비해 정말 유복하고 풍족하고 고생 안 하고 자라왔죠. 인정? 물론 이렇게만 보면 586 세대에 비해 되게 축복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년 세대에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86 세대가 청년이었던 시절은 대학 나오면 나를 모셔가려는 직장이 지천이고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금방 서울 아파트에 입문할 수 있고 결혼도 쉬워서 너도 나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던 거에 비하면 지금의 2030은 어떻습니까? 또 586 남자분들은 솔직히 가부장제, 남아선호 사상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젊은 시절 여성에게 함부로 했던 분들은 반성도 하실 거고, 하지만 자신들 세계에만 꽉 들어찬 586 정치인 아저씨들은 뒤늦게 본인들이 반성한답시고 엄한 2030층 이대남의 책임 전가를 하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보상받아야 할 것을 지금의 2030 여성들에게 보상해 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자면 정치의 주류는 오랫동안 586 세대 고정이었는데 이런 식의 586 세계관으로만 똘똘 뭉친 정치 방향이 흘러가니 최근 들어 정치 문제에서 2030과 586의 세대 갈등이 커진 원인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드디어 2030 청년들, 특히 이대남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85년생 이준석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586의 세계 속에 소외되었던 청년 세대에게 준석이 형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신세대에 속하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준석은 유승민 등과 같은 바른미래당 계열 인물로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바른미래당을 간단히 요약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 이미지가 나락을 가자 손절을 해서 따로 정당을 만들었는데 막상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자유한국당, 기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있으니 그저 득보, 또 오타났네요. 군소정당입니다. 군소정당. 군소정당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작년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합체를 했는데 그 바미당 출신 인물 중 하나가 이준석입니다.
또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할아버지를 다시 부르겠다는 위험한 소리까지 했죠. 경제민주화, 기본소득을 부르짖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한때 아예 민주당의 몸까지 담았던 그 위험한 할아버지가 겨우 나갔더니 다시 들여온다? 이준석은 반페미 문제를 제외하면 보수 우파에 대해 유튜버 지식의 칼, 얼음사이다 같은 분들처럼 확고한 신념과 철학, 소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반페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죠. 사실 민주당이 페미 정책하고 여성, 소수자 타령하며 국민 분열시키는 건 좌쪽 정당의 특징이니 자연스럽다 치지만 이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것을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특정 직업군의 50%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성으로 채우라고 할 때 능력만 있으면 100% 여성이어도 좋다. 하지만 어거지로 성별을 맞추는 건 보여주기식 성평등 쇼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국힘이 할 일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간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여성 50% 강제 채용 드립을 치면 50%는 심하니 우리는 30%만 이러고 있었죠. 민주당의 잘못된 페미니즘 PC 행보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고 보수정당으로서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경험도 없고 우파의 확고한 소신을 보여준 적도 없는 이준석이 반페미 하나만으로도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구세주 취급을 받는 게 되게 씁쓸한 국진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것마저도 국진당의 수많은 저 586 꼰대 아저씨들은 안 했으니까. 오늘은 30대 청년 이준석이 이끄는 국힘당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